지난 4일 오후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범인들과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졌었죠. 달아나던 차량을 세워봤더니 차에는 흉기에 찔려 숨진 남성이 실려 있었고요. 이 끔찍한 사건 뒤에는 전 부인과 심부름 센터가 있었다고 합니다. 오늘 추적 라이브에서 자세한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. 우선 함께 보시죠. 사진 속 남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연극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촉망받는 공연예술가 채모 씨와 유학파 출신 피아니스트 이모 씨의 결혼식 사진입니다. 그러나 두 사람은 3년여 만에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. 결혼 2년 만에 찾아온 파경, 그리고 1년 뒤 남편 채 씨는 3명의 납치범에게 끌려다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됐고, 부인 이 씨는 이 범행을 사주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됐습니다. 1월 4일 오후 3시 50분쯤 중앙고속도로 하행선, 고속도로 순찰차가 시속 150km를 넘나들며 한 차량을 뒤쫓습니다. 대낮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추격전. 경찰은 공포탄까지 쏘면서 검거에 나선 끝에 달아나던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. 30분 동안 벌어진 추격전은 이렇게 끝났고, 질주하던 차 안에는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씨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. 납치 살해용이자 25살 이모 씨는 범행을 사주한 게 전 부인인 이 씨라고 진술했습니다. 사건 소식을 접한 지인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. 결혼식도 갔었고 너무너무 축하했었고 그랬었는데,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거기에 오빠를 뭔가 더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는 이런 현상들이. 문화계 인사들도 비통해합니다. 굉장히 아주 성격도 좋고 정말 착하고 아주 특출난 그런 감각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정말 우리 이쪽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. 피아니스트인 전 부인 이모 씨는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걸까? 결혼 이후 다툼이 잦았던 부부는 약 1년 전 이혼을 위해 공증서까지 작성하게 됩니다. 이분이 채 7천만 원을 매월 70만 원 이상씩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변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. 당시 나눈 두 사람의 실제 대화. 왜 끝까지 기만을 하니, 자기야? 나는 자기한테 연락을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어. 그러니까 뭐 내가 다 잘못한 거 그때는. 경찰은 이 공증서의 내용으로 이 씨가 일부 금액을 채 씨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집에서 가까이 심어서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돈을 요구해. 그래라 거꾸로 지나받을 돈이 있어서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고. 하지만 이 씨 측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청부 살해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돈 문제도 아니고요.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다라는 거지. 결혼한 남녀 사이에 생겨난 불화와 갈등이 끔찍한 살인극으로 번진 건 이 씨가 인터넷을 통해 심부름센터를 찾으면서부터입니다. 그리고 납치극의 주범인 25살 이모 씨와 연결돼 직접 만났습니다. 돈과 함께 그만 괴롭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납치범 이 씨는 2명을 더 끌어들여 범행 계획을 짭니다. 사건 당일 오후 서울 봉천동의 한 카페에 나타난 채 씨. 납치범 이 씨 등이 카페를 통째로 빌린 뒤 영화 제작사 관계자라고 속이고 채 씨를 불러낸 겁니다. 납치범들은 제작사 간부를 만나러 가자며 채 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. 지난 9일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. 채 씨가 차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된 장소입니다. 납치범들이 범행을 재현하는 사이 현장이 소란스러워집니다. 찔러! 넌 내가 사업 줄 테니까 니네들끼리 찔러!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받은 착수금은 180만 원. 불과 180만 원에 사람을 납치하고 살해까지 할 수 있을까? 취재진은 인터넷에서 검색된 심부름센터에 직접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노숙자나 출소자를 시켜서 전치 4주 미만의 상해를 입혀 단순 벌금형이 나오는 정도로 해주겠다고 합니다. 이야기가 진전되자 우발 범죄를 가장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정도의 장애가 생기도록 해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.
불법 심부름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사람하고 또 불법 심부름을 실제로 행한 사람 모두가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. 특별한 경우에는 불법 심부름을 의뢰한 사람이 실제 행한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전 남편을 노리고 심부름 센터에 문을 두드린 피아니스트.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을 예상했듯 못했듯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 사회는 유망한 예술가 한 명을 잃었습니다. JTBC 박상욱입니다. 네, 지금 이 자리에 이 사건 취재해온 박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지금 4명 다 구속돼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범죄를 의뢰했었던 전부인 이모 씨와 또 그 밖의 피의자 3명은 오늘 오전 수원지검으로 송치가 됐습니다. 이 피해자의 발인일이었던 지난 7일 열렸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는 이 씨의 혐의가 감금폭행 교사였는데 이 씨의 혐의, 이 감금폭행 교사가 강도상의 교사로 바뀌었습니다. 이 당초의 혐의보다 더 무거워진 거죠. 네. 그리고 직접 일을 한 친구들은 이제 살인죄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. 예, 그렇죠. 네. 처음에는 뭐 이혼한 부부간에 빚 문제, 빚 갚으려고 했다더라. 근데 또 그게 아니라더라. 전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? 네,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또 피의자가 검거된 것이 1월 4일이었고요. 또 이 사실이 언론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게 바로 그 다음 날인 5일이었습니다. 이 수사 초기 전부인 이 씨는 묵비권을 행사를 했었고요. 또 그러다 보니 당시 경찰 브리핑에서는 이 범행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 3명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발표를 했었는데요. 이 납치살인 일당 3명이 전 남편에게 받지 못한 돈 1억 원을 받아달라라는 사주를 받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던 겁니다.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범행을 사주한 이 씨도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. 이 씨는 최 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 1억 원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합의 이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또 자신의 험담을 하는 등 괴롭혔기 때문에 이를 멈추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, 사주를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심부름센터가 정말 이런 범죄까지 동원됩니까? 네, 참 인터넷 검색창에 이제 심부름센터를 검색해 보면은요. 수많은 심부름센터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. 물론 이들 모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심부름센터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최근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가 폭증한 것은 사실입니다. 이 경찰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이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었는데요. 그 결과 40건을 적발했고 또 332명을 검거했습니다. 이 40건이라는 숫자,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보다 약 5배가량이 많은 수치고요. 또 검거된 인원은 33배나 늘었으니까 이 급증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겁니까?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. 뭐 이제 심부름센터와 그 종사자들이 돈을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된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이 심부름센터의 달라진 접근성, 이것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. 접근성? 예, 저희 취재진들도 이제 심부름센터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을 활용을 했는데요. 이 각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상위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업체들이 몇몇 곳이 있습니다. 근데 그중 몇몇 곳 같은 경우는 전직 경찰 간부 출신이라든지 또 군 정보 관련 당국자 출신이라는 홍보 문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개인정보나 수사정보 등에 관련된 업무를 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홍보에 나선 것이죠. 또 이제 상담이나 문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을 했습니다. 이 문자와는 달리 메신저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이 소통이 가능했는데요. 이렇게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에서 사진이나 또 동영상과도 같은 다양한 정보들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이 불법 행위를 의뢰하는 데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겁니다. 주로 어떤 걸 많이 요청했습니까? 불법으로 검거된 걸 보면. 일단 경찰이 적발한 유형들을 살펴보면 불법 사생활 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. 이 누군가의 위치나 연락처 등을 알아봐 달라라는 것인데요. 그 밖에도 이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이나 또 피해자의 차량의 또 물품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해달라 하는 의뢰도 많았습니다. 또 경찰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의뢰인은 여성인 경우가 60%였고 또 직업별로 구분을 했을 때는 주부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. 이에 대해서 경찰은 대체로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를 의심해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. 네, 참 심부름센터에다가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데 뭐 무턱대고 막 검색하고 찾아보고 손쉽게 연관되니까 이것저것 시키고 정말 경찰이 계속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최근에는 심부름센터가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심부름센터가 이 학교 폭력을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면서 이 가해 학생의 뒤를 캐거나 또
보복 폭행을 가하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. 예. 경찰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야죠. 네, 박성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